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이 사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재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는 그런 각오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봉사이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에서는 대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김성현 본부장 모시고 대전 소방의 체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소방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소방 업무는 화재, 구조, 구급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 때문에 소방의 수요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소방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행복,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5개 소방서 1140여 명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잘 살고 꿈이 있고 세계 속의 대전으로 대한민국 신중심 도시 대전을 되도록 소방공무원들은 밑받침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올여름 정말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찜통더위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폭염으로 소방관서도 상당히 바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폭염도 재난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올여름 힘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이제 다수 발생되는데 저 대전에서도 6명의 열사병 등 관련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소방관서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경남 김해에서 우리 동료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에 탈진해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대전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기까지 합니다만은 기상청 예보는 추석 전까지는 무더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여름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어쨌든 또 가을철이 다가오면 또 그 계절에 따른 재난이 예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초가을에 태풍이 이제 예상되죠.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은 올해도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오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님을 맞이하듯이 부족한 부분이 없나, 아니면 불안 요소가 없나 확인해서 보완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해만 하겠습니다. 우선 태풍이 다가오게 되면은 기상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라디오나 TV, SNS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은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 그 주변으로 가지 마시고 문과 창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닫아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가을 되면은 우리 이제 단풍철에 서 산행을 많이 다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기 과신적인 산행을 하시다가 사고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정해진 등산로 외에는 가지 마시고 또 산에서 특히 음주 그렇죠. 금지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구조 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경미한 사고 시에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산 곳곳에 구급함을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될 테고 또 신속한 구조와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 군데군데 있는 산악 위치 표시판을 사전에 숙지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을 되면 또 산불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절대로 흡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타 뭐 화기 취급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듣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재난도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예방될 수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모든 드네요. 것은 부주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 취임하시고 안전도시 대전을 위해서 상당히 그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 예.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외적으로요. 네. 저는 이제 국민 중심, 그다음에 그 융합 행정을 좀 하려 했고요. 대내적으로는 우리 현장 중심, 또 직원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국민 중심 행정으로 지난 3, 4월 달에는 그 우리 대전에 종합병원이 7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장님들 다 만나 뵙고 저들 소방 구급 업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호 이해 폭을 넓혀서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갔습니다. 네. 또 여러 유관 기관과 분야별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대시민 소방 서비스의 폭을 넓혔고요. 특히 그 우리 의용 소방대 한 1,200명 가량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이제 출동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뛰었고, 특히 현장 위주의 소방력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본이 바로 선 직장, 또 공정 투명한 인사로 신바람 나는 직장, 잘하는 직원이 의뢰받는 그런 직장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는. 예. 글쎄요, 말로는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했는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김해에서 또 순직한 예. 소방관이 계셨고, 그래서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요즘은 이제 그 119가 생활화되다 보니까 걸핏하면 전화를 해서 또 출동을 하시는 그런 수고까지 이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우선이 아닐까.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우대 직원들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대전 소방본부장으로서 저 직원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은 가끔가다 이 가슴이 좀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그 사기와 복지를 위해서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테고요. 먼저 그 노후된 우선 소방관서의 그 이전 신축이나 리모델링, 그다음에 그 불합리한 우리 소방관서의 그 재배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 또 노후된 우리 소방 차량의 교체, 또 체력 단련 기구의 보강, 특히 직원들이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서 취임하시자마자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우리 현 정부가 국민 행복 시대를 추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안전이 이 국민 행복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합니다. 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안전자본이고 그것이 확충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디 이제 사회자본이란 뭐 우리 예목절 시장도 강조하시는 거지만 나눔과 배려, 그다음에 신뢰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큰 자산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죠. 네. 여기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추어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뭐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가 주창하는 사회적 안전자본의 그 개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즉 거버넌스도 당연히 안전사회를 위해서 실행해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적 안전자본의 축적도 중요한 안전대전도시 건설에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대전 소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문제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우선 올 10월경에 이 시청 앞에 둔산 119 안전센터를
개설 예정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남부 소방서 뒤에 119 소방 교육대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7월경에는 내년 7월경에는 중앙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원동 119 안전센터도 이전 완료할 것입니다. 네. 현안 사항으로 보면 당장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 구암과 가수원 두 곳의 그 119 안전센터를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이제 그 신축 이전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 대전소방의 수건 사업이 중부소방서의 이전 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동에 있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가양동으로 내년부터 작업을 착수해서 2016년도에 신축 이전 완료하는 것이고 기타 이제 덕암, 태평, 뭐 산내 그런 119 안전센터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차적으로 신축 이전이나 리모델을 해나가고 특히 과학벨트 내에 소방방위청 소속의 그 특수사고 대응단도 유치해서 네. 우리 대전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기획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소방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바람직한 119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사회자님께서 우리 소방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네. 저 소방 상징은 세매입니다. 세매. 세매. 아, 예. 이제 그 매가 세계적으로 한 30여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세매가 우리 저 천연 기념물이죠. 예. 왜 세매라고 하냐면은 매는 그 공중을 선회하다가 예. 지상에서 뭐 쥐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목표물 보면. 네, 날렵하게 탁 그렇죠. 낚아채죠. 네, 네. 근데 우리 소방도 평상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방 경계하다가 사태가 발생되면 쏜사가서 달려가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제 우리 매와 연상이 돼서 우리 상징으로 한 거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보여주시면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저 소방 표지장 중에 우리 저 소방의 그 표상입니다. 세매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것도 이제 소방관 계급장인데요. 예. 우리 소방관 계급장은 육각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육각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그렇죠. 사람한테 이로운 물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가장 깨끗하고 이로운 사람들의 집단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육각수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 소매 마크가 있습니다. 네. 이 소매 마크는 여기다 우리 직원들이 붙이고 다니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물이 사방으로 퍼지는 형상이거나 아니면 빛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형상으로 보이시죠. 예. 근데 그것도 육각이네요. 각으로 따진다면. 그래 모든 건 다 깨끗하고 이롭게 예. 하자. 국민들 이롭게 하자는 의미로 육각으로 이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은 그 육각수처럼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소방은. 네. 물을 사용하는 그 소방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해서 저들 이 소방을 표상을 했고요. 요 그림은 그건 뭡니까?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겁니다. 아, 예. 예. 그건 무슨 예. 수레바퀴 같기도 하고. 자전거죠. 아, 자전거. 예. 네. 원래 이제 공무원이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공변될 공자에다가 힘쓸 모자에다가 사람 문자죠. 예. 근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한문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빌공자에다가 빌공자네요. 네. 예, 없을 모자에다가 원만을 원자. 그래 공은 공이죠. 그리고 무자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또 원자도 동그라미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사람 얼굴 보이는데 이 모습이 네. 꼭 예전 공무원상처럼 돋보기 있고 양미간을 찌그리는 복지부동하는 그런 형상이죠. 예. 공무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한번 다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어떤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비우고 사심 없이 원만하고 공평무사하게 그러면서 어딘가를 열심히 페달을 잡고 달려가는 그런 안 달려가면 자전거 쓰러지죠. 넘어지죠. 네, 네. 그래서 공무원상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를 조합해서 제가 이제 우리 소방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바람직한 119상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소방은 그 깨끗하고 이롭게 하는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면서 또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으로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내고 언제나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빛나는 조직이다. 네. 그런데 그러한 119상이 되려면은
소방을 위한 소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소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 그 어떤 조직이든지 말이죠. 리더로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소통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앞서서 계속 본부장님께서 이 소방 공무원들의 활약,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심이 아니라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뭐 직원들과 만남이라든가 대화, 이런 건 좀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는 편이고요. 예. 저는 그 소통을 우선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해서 네. 상대방의 입장과 그 예의를 지켜가면서 절차를 거치는 어떤 건의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더불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해폭을 넓히는 그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여성 소방 공무원들과 콩나물 밥 먹기, 네. 또 우리 저 모범 직원들, 또 그 여러 가지 대회에서 뭐 수상자들, 그 다음에 그 하트세이버 수여자들, 이런 사람들과 자주 김치찌개 먹기, 네. 그런 것도 좀 했고, 또 우리 전 간부들과 같이 직원들과 같이 하는 구급차 동승체험, 그런 걸 통해서 예. 같이 현장 출동하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콩나물이라고 김치찌개만 먹냐고 말씀. 네, 글쎄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왜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제가 이렇게 직원들과 자주 하다 보니까 예. 제 주머니 사정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나고 싼 걸로 자주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그 SNS나 내부 이메일, 어떤 메모 등을 통해서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렇게 보내준 또 직원들께 그 용기와 고마움을 전달하고 아무리 바빠도 꼭 답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센터나 그런 데서 면담 요청이 오게 되면은 항시라도 달려가서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 소방에 무슨 특별한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들 대전 소방 동호회가 한 30개가 됩니다. 그 그래요?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난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동호회를 많이 하고 난타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 소방 업무 특성상 현장에 나가면 안 좋은 일을 많이 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정서 함양과 심리 치료가 필요한데 뭐 춤추면서 두드리는 난타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올 2월부터 이제 제가 그 소방 공무원과 우리 저 일반직 시청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한 30여 명의 대전시청 난타 동호회를 만들어서 매주 1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시 일반직도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도 높이고 또 업무 공유도 할 수 있어가지고 융합행정도 하는데 큰 네. 도움이 됩니다. 올 11월 9일 날 소방은행 회때 네. 이 난타 공연을 무대에 올리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즘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목표가 있어야 또 열심히 하시게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의 절반이 홍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그 다양한 뭐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홍보하면 또 저희들 언론기관의 관심이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동안 우리 대전소방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왔는데 방법상 좀 진부한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만화나 카툰, 뭐 애니메이션, 네. 이 음악들과 연계한 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올 1월에도 그 대전시청에서 그 소방 카툰 전시회를 가졌고 이번 달에도 그 구 충남도청 전시실에서 예. 그 모건대학교하고 같이 학생들과 협력해서 네. 안전 카툰전을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제가 있는 어떤 벽화, 또 조형물 그런 것 등으로 안전 테마거리 이런 것들로 한번 조성해 볼 구상 중에 있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 개장될 그 대전 스카이로드에 네. 그리고 소방차 길터주기도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홍보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접근이 쉽기는 그런 만화나 카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인데 네. 그거는 뭐 특수하게 조금 그 공부를 한 분들이 할 텐데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공지대학교 만화과 석사를 나왔거든요. 예. 그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그 접근이 부담 없이 용이하는 것은 만화가 상당한 그 예.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아까 안전을 강조해 주셨지만 안전한 명절을 보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꼭 바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소방관사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난 취약 대상에 대한 그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특별 관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철도역과 터미널 등의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온 국민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저 소방관사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고향에 가기 전에 가스시설, 전기시설을 한번 사전에 점검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요새 벌초할 때 그 예초기 사용 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벌과 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전 대처 방법을 익혀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는 365일 24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시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 공무원들의 지금 이제 가장 큰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소방 공무원들이 자기 일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크게 좀 마음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김성현 본부장님을 모시고 대전 소방의 체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